하루 종일 주식만 연구하는 남자 조성일. 주식의 인생 건 남자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0월 10일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오늘 밤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있습니다. 물론 정상회담은 아니고 고위급 협상이지만 이번 결과를 통해서 다음 주와 또한 이번에 올해 4분기 때의 전 세계의 주식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을 했고 현재 위치는 어디쯤에 있으면서 오늘 협상 관련해서 긍정론과 부정론 또 그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먼저 보여주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 협상이 있는데 사실 작년 5월 달부터 미국이 이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 경기에 좀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상황이죠. 올해만 본다 하더라도 올해 5월 달에 워싱턴에서 열렸던 무역 협상이 또 결렬되면서 바로 미국이 중국에게 또 추가 관세를 부과했던 이슈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미국이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통신 기업인 화웨이에 또 제재를 가하면서 더욱더 악재가 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내내 미국이 중국에게 또 중국이 미국에게 서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점점 안 좋은 내용들만 나왔던 그런 이슈였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도 힘들었던 기간들이 있었죠. 계속적으로 이어오면서 결국에는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협상하게 되는데 서로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간에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미국 입장과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해볼게요. 화면 한번 보시면 협상 전에 미국의 입장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스몰 딜이 아니라 빅 딜을 원합니다. 그에 대한 배경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내용들을 보시면 미국 트럼프가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빅딜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오늘 나왔던 내용 보시면 미국이 부분적으로 무역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통화 협정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나왔고요. 또 트럼프가 중국의 자존심인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에 대한 허가를 면허를 발급해 주기로 또 내용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밤 협상 들어가기 전에 좀 좋은 쪽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도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 보시면 협상 전에 또 중국의 입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빅딜이 아닌 스몰딜을 원합니다. 아시는 내용처럼 현재 지금 트럼프가 탄핵 이슈로 몰려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트럼프를 압박을 하면서 얻어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미중 협상을 앞두고서 중국은 기대를 낮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아예 대놓고 스몰 딜을 노린다라는 내용 나왔습니다. 또 중국이 또 하는 말이 미국이 이번 10월 15일 날 예정되어 있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도 미국과의 부분 합의에 열려 있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미국은 빅딜, 중국은 스몰딜을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서로 지금까지 관세를 어떻게 부과했는지를 화면을 좀 보시면 작년 7월 달 그때부터 해서 관세를 서로 간에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약 5,600억 달러 되는 막대한 그런 금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또 중국도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약 2,800억 정도의 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서로 간에 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여기에 10월 1일로 나와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이번 협상을 앞두기 전에 10월 1일에 원래 부과했어야 하는 이 위에 있는 막대한 그런 이제 관세를 이번 협상이 끝나는 다음 주인 10월 15일에 실행하겠다고 유예뒀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를 통해서 미국이 현재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10월 1일 날 부과하기로 했다는 이 시나리오에 대한 관세를 정말로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서로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한테 원하는 5가지 정도의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미국은 중국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또 중국 정부가 산업 보조금들을 지급하는 그런 관행들을 근절하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노골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자기네 마음대로 조작을 하는 것들을 금지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산 농산물과 서비스를 중국 너네가 좀 더 개방을 해라. 너네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심하지 않느냐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중국은 미국에게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것을 철폐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내수 상황에 해당하는 실수요에 기반한 미국 상품을 구매하길 원합니다. 최근처럼 미국이 농산물 너네 더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압박하지 말고 중국 내수 스스로도 원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 수요에 합당한 만큼만 우리가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핵심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좀 해제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 그런 정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번 달에 있었죠.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거를 해제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국이 첨예한 그런 논의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이번 협상 때에 얼만큼 서로 간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우 전문가님, 네.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너무나 다룰 내용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큰 이슈 있는데 네. 이 서로 양국 간에서 왜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좀 말씀을 주시면 이 사태를 이해할 때 좀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네. 중국의 힘이 세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많은 정치사들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애덤 투즈가 쓴 붕괴라는 그 금융위기에 관한 책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대공황은 히틀러를 낳았고 금융위기 10년은 트럼프를 낳았다. 이 한 줄인데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네요. 네, 머릿속에 네. 좀 많은 생각들이 좀 예상됩니다. 네, 이게 바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와 그러니까 외국인 혐오를 분위기로 하는 우파 정세가 좀 강해지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제 지친 거죠. 경제 위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계 경찰 노릇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발을 좀 빼겠다. 이 자국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를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을 한 것입니다. 맞아요. 보면 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집권하면서부터 네. 우리가 좀 이제 전문 용어로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네. 중국이나 그런 동남아시아 쪽에서 그쪽에 퍼졌던 그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생산 기지들을 다시 우리나라로 와라.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국 기업에 이제 투자하게 되면 좀 더 세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또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그동안의 강대국이었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사우디, 이제 러시아를 넘어서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그런 내용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셰일가스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지금 봐도 한 500년 정도는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500년. 하더라고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네네네. 우리나라에는 공룡이 안 살았나요? 그러게요. 우리나라에도 공룡 살았고 네, 맞습니다. 나무도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나무로 인해서 낙엽도 떨어졌을 건데 왜 우리나라에는 왜 기름이 없나요? 정말 부럽죠. 이렇게 큰 나라들이. 예. 네. 그래서 이제 또한 또 중국이 이제 부상하게끔 됩니다. 중국이 급격하게 추격하게 되죠. 자료를 보시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도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실제로는 한 2, 3억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한 17억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세계 인구가 한 77억이니까 한 2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작년 기준으로 GDP의 66%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제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퍼센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66%. 네. 사실 외람이지만 85년에 네. 그 플라자 합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이 강제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의
환율을 개입하면서 강제로 절상을 시켰던 부분 때문에 그 이후로 일본이 물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 이후로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됐던 매우 중요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중요한 임계점이 일본의 GDP가 미국의 절반을 넘는 순간 그 순간대에 미국이 일본에 제재를 가했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중국은 지금 이미 GDP를 절반을 넘었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난 20년간 미국은 약 한 2.2% 성장을 했는데 중국은 9%나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당연히 중국이 추월할 수밖에 없다. 그렇네요. 예. 그게 바로 패권 전쟁의 시작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번에 협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라고 생각을 하신다던데 네. 그 이유나 근거는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협상에 대해서 저는 네. 좀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그에 대한 근거들을 제가 한 3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예. 화면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왼쪽 화면처럼 미국의 GDP 성장률도 작년에 분기별이지만 분기별 연한산 퍼센트이지만 네. 3.5, 2.5, 3.5씩 찍었던 이 성장률이 올해에는 무려 1.1, 3.12%. 연환산으로 본다 하면 이번에 4분기까지도 아마 감안한다 하면 아마 2.4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물론 미국이라는 큰 기업의 2.4%의 성장률이라는 건 그것도 물론 크지만 네. 최근 몇 년 사이 대비해서는 점점 더 꺾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의 성장률 같은 부분에서도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8% 사수하냐 마냐 했었는데 깨졌고요. 맞습니다. 바오치 7%도 깨졌고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6%도 이제 깨질까 말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예,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중국도 많이 이제 어렵다라는 네.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좀 꺾이고 있는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양국에 좀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근거고요. 네. 두 번째도 화면을 보시면 트럼프가 현재 탄핵으로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 화면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로 트럼프 잡 어프로벌 나와 있는데 45%를 넘었던 지지율이 현재 임계점인 43%까지 꺾이고 있으면서 네. 점점 내년 대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이때에 앞으로 이제 내년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도 대선 이제 진입에 들어가는 유세에 들어가는데 네. 그 전까지 지지율을 다시 한번 45% 이상으로 올려야 할 텐데 탄핵 이슈가 터진 거죠. 또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도 이렇다 할 지금 협의점이나 성과를 못 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조금이라도 좀 좋은 내용들을 좀 나와줘야 이 꺾이고 있는 지지율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화면 아니면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럼프의 직무 수행평가 지지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디스어프로브,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수치가 계속적으로 52%를 내려가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50% 이상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트럼프는 이 부분을 빨리 개선시켜야 하는 중요한 좀 이슈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좀 좋은 점은 뭐냐면요. 중국도 시진핑이 본인의 제2기 시진핑을 출범을 했는데 체제를 더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잡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성장률도 꺾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홍콩 이슈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대만 이슈도 중국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고요. 그렇죠. 또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지금 매우 민감한 부분인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도 지금 이렇게 태클을 걸면서 지금 고생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 홍콩, 대만, 신장 위구르 모든 부분에서 지금 잡음이 많기 때문에 점점 하나하나씩 잡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당연히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잡음은 미중 무역 협상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아마 좋은 쪽에 대한 내용을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대호 전문가님께서는 네. 이번 무역 협상 관련해서 좀 어떤 좀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저의 그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네. 저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신가요? 네. 왜냐면은 중국이 많이 세기 때문에 네. 일본처럼 그렇게 쉽사리 그렇게 항복하지 않는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규모를 축소시켜라. 그리고 이제 위안화를 절상하라.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개방하라. 그리고 이제
제조 2025가 있죠. 네네. 제조 2025를 이제 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데 이 네 가지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한 번에 빅딜로 다 내주는 것도 쉽지 않고 조금씩 중국은 버티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조금씩 내주는 게 중국 입장에선 유리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자, 한 가지씩 할 때마다 자본도 많아질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보시네요. 네. 그럼 이제 좀 타결이 잘 된다라면은 네.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지만 좋은 성과를 올릴 수가 있을까요? 예. 네. 만약 이번 협상이 긍정적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투자 전략을 우리가 미리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화면 한번 보시면 네. 저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업황을 좀 봤는데요. 네. 먼저는 중국 소비주. 예. 현재 지금 중국이 공격적으로 내수 부양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 일정들이 좋습니다. 네. 앞으로 11월 달에 광군제, 12월에 성탄절, 내년 초에 춘절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중국의 정책들은 더욱더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네, 화학주 같은 경우도 좋은 점이 있는데 국내 화학업체 수출 물량의 무려 60%를 중국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전 세계 화학 제품 수요의 90%가 중국이거든요. 네. 그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가 살아난다 한다면 당연히 화학주도 좋겠죠. 세 번째로는 해운주가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활성화되면 그에 따라 당연히 좀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당연히 그 증가가 되면 당연히 해운 업종에서는 운임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상사 업종이 있는데 당연히 중국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한다면 그에 따라서 교역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한 아직까지는 빛을 못 발하고 있는 여러 신규 그런 교역 기회들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상사 업종도 매우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혹시 대호 전문가님은 앞서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네.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어떤 그 이후에 좀 전략을 가져가야 우리가 좀 잘 시장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변동성 확대에 좀 대비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되지 않으면은 단기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매우 큰 충격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신용이나 물량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안전한 수준까지 낮춰야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상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들이 있지만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누구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정확히 예측이 어렵고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우리는 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충격은 적게 받을 것인지 또한 충격을 받고 얼마나 빠르게 회복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에게 불운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업에만 투자해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불확실성과 소음이 가득한 시장 속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종목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